네, 수요일 새 아침 밝았습니다. 안녕하세요. 토마토모닝쇼 김수경입니다. 우울한 어닝 시즌을 지나고 있습니다. 기업들의 3분기 실적이 예상보다 저조하게 나오면서 근심이 깊어지고 있는데요. 간밤에도 두 평의 어닝 쇼크 파장이 상당했습니다. 기업들이 수익을 못 내고 있다는 것은 그만큼 경기 회복이 기대만큼 빠르게 진행되지 않고 있다는 것을 의미하고 있는 건데요. 문제는 이제 3분기가 바닥이 아니라는 겁니다. 내년까지도 기업들의 실적이 상당히 부진하게 나올 것으로 전망이 되고 있는데요. 일단 재정 리스크죠. 이 재정 리스크, 재정 절벽을 우려한 기업들이 고용도 또 투자도 전혀 늘리지를 않고 있기 때문입니다. 유럽에서는 스페인이 여전히 좀 찜찜한 구석입니다. 이 간밤 해외 증시에서는 깊은 한숨 소리가 좀 들리는 듯한 분위기였는데요. 뉴욕장으로 먼저 가보겠습니다. 신한글로벌의 김선영 연구원입니다. 연구원님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십니까. 김선영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뉴욕장이 오늘 좀 조정 상당히 많이 받았죠. 마감 스케치 해주시죠. 예, 오늘 뉴욕 증시 글로벌 대기업들의 실적 악화 소식에 3대 지수 모두 큰 폭의 하락세를 보였습니다. 먼저 다우지수의 구성 종목인 화학제품업체 듀폰의 어닝 쇼크가 개장 초부터 투자 심리를 냉각시켰는데요. 듀폰의 지난 분기 순이익은 32센트를 기록해 전년도의 60센트는 물론 전망치였던 47센트를 크게 하회했고 매출 역시 9%가 감소한 74억 달러를 기록하는 데 그쳤습니다. 듀폰은 또한 올 한 해 전망치를 하향 조정하면서 전 세계 인력 1,500명을 감원하는 등의 구조조정을 내놓은 것이 투자 심리를 불안하게 만들면서 주가가 9% 급락했습니다. 또한 다우지수의 구성 종목인 3M 역시 전 세계적인 경제 불확실성을 이유로 전망치를 하향 조정하면서 4%의 주가 하락을 보인 것이 오늘 증시에 추가적인 압력을 주었습니다. 여기에 오늘 유로존 관련 헤드라인 역시 부정적이었는데요. 스페인의 3, 4분기 GDP 성장률이 전분기 대비 0.4%가 감소해 5분기 연속의 마이너스 성장을 이어간 데다 무디스가 스페인 지방정부 5곳에 신용등급을 강등한 것이 유럽 증시를 끌어내렸습니다. 오늘 주요 종목별 움직임을 보면 329달러로 책정된 신제품 아이패드 미니와 새로운 맥북 등을 선보인 애플의 주가가 오늘 3% 추가 하락했습니다. 애플이 장중 올 한 해 아이패드 판매 예상치를 다소 내려잡은 것이 원인으로 보입니다. 반면 인터넷 업체 야후는 지난 분기 중국 상거래 업체 알리바바 지분 매각 등으로 예상을 상회한 실적을 내어놓으며 5.7% 상승했고 물류 업체인 UPS는 증시 예상에 부합한 주당 1달러 6센트의 순이익을 기록했지만 매출은 예상에 미치지 못했다는 소식에도 불구하고 향후 전망이 예상보다 나쁘지 않았다는 분석에 3%의 주가 반등을 보였습니다. 명품 가방 업체인 코우치는 중국 매출 신장에 힘입어 증시의 전망을 상회한 매출과 순이익 발표를 하며 7% 상승했고 전자제품 판매 체인인 레디오쉐이크는 저조한 실적과 함께 전망치를 하향 조정했음에도 불구하고 새로 부임한 CEO에 대한 기대감으로 주가는 7% 급등했습니다. 하드드라이브 업체 웨스턴 디지털은 향후 글로벌 PC 판매 감소를 이유로 전망치를 내려잡으며 2.5% 하락했고 방금 전 증시의 전망을 다소 상회한 실적을 발표한 페이스북의 주가는 시간 외 거래에서 약 9%대 급등세 보이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벤치마크인 미국의 10년 만기 국채 수익률은 어제보다 하락한 1.76%의 거래를 마감했습니다. 네, 그 밖에 또 오늘 시장을 움직였던 주요한 이슈 또 경제지표 있으면 좀 전해주시죠. 예, 뉴욕타임스에 따르면 벤 버냉키 연준 의장이 최근 자신의 측근들에게 다음 달 대선에서 오바마 대통령이 재선되더라도 2014년 1월까지인 자신의 임기가 연장되기가 힘들 것이라고 언급했다고 보도했습니다. 버냉키 의장은 그동안 경기 부양을 위해 세 차례에 이르는 양적 완화 조치를 실시했지만 경제를 회복시키지 못하고 인플레이션 위험과 불필요한 소비만을 부추겼다는 비판을 받아오고 있는데요. 뉴욕타임스는 버냉키 의장이 재임명되지 않는다면 로렌스 서머스 전 재무장관이 오바마 대통령의 첫 번째 선택이 될 가능성이 크며 자넷 알렌 연준의 부회장과 재무부 차관보를 역임한 앨런 크루거 그리고 티머시 가이트너 현 재무장관도 후보로 거론되고 있다고 전하고 있습니다. 반면 롬니 후보가 당선될 경우 현재 자신의 경제자문단을 이끌고 있는 글렌 허버드가 연준 의장에 기용될 가능성이 높다고 신문은 보도했습니다. 마지막으로 신용평가사 스탠다드 앤 푸어스가 금융권의 자기자본 거래를 제한하는 볼커 룰로 인해 골드만삭스와 BOB, JP모간 등 8개 대형은행들의 신용등급이 또다시 강등될 수 있다고 경고했습니다. 앞서 S&P는 올해 이들 대형은행의 이익 규모가 당초 예상보다 늘어난 100억 달러를 기록할 것으로 전망했지만 엄격해진 룰로 인해 이러한 계획이 불가능해질 수 있다고 지적하고 있는데요. 특히 다른 은행들에 비해 트레이딩 부분 매출이 큰 골드만삭스와 모간 스탠리가 가장 큰 영향을 받을 수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한편 볼커 룰은 오바마 정부가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미국 금융기관들을 규제하기 위한 방안 중 하나로 은행의 자기자본 거래를 규제하고 있으며 헤지펀드와 사모펀드에 대한 투자를 자기자본 비율의 3% 이내로 제한하고 있는 법률입니다. 지금까지 미국 현지에서 김선영입니다.
네,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네, 뉴욕장 분위기가 많이 가라앉았습니다. 21선, 60일선은 크게 다우지수가요 이탈하고 있고 유럽 증시에서도 상승한 국가가 한 곳도 없었습니다. 급락이 나왔는데요. 자세하게 마감 둘러보겠습니다. 김민지 기자입니다.